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에센셜리즘의 저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리더들의 멘토인 그렉 맥커운과 함께 성공과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주제인 성공의 역설입니다. 그렉은 성공이 가져오는 특별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성공의 첫 번째 역설은 기회의 과잉입니다. 성공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이런 기회들이 오히려 우리를 압도하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창업자가 초기에는 생존을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공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투자 제안에 휘둘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 결정의 무게입니다. 성공할수록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더 큰 책임이 따르죠. 그렉은 실리콘밸리의 한 CEO의 예를 들며 설명합니다. 이 CEO는 매일 수백 개의 이메일을 받지만 그중 하나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수천 명의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성공이 가져오는 고독한 무게입니다. 성공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주변의 동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렉은 이를 정상에서의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레벨 1에는 수백만 명이 있지만 정상에는 고작 몇 명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인 방향 감각 상실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의 산만이 주요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렉이 제안하는 6분의 법칙은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아침 6분 동안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혼란 단계입니다. 이때는 머릿속의 모든 생각, 걱정, 할 일들을 아무런 필터 없이 쏟아냅니다. 그렉은 실제로 자신의 내담자 중 한 명이 새벽 3시에 불안 발작으로 깨어났을 때 이 방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큰 종이에 자신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적어냈고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성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쏟아낸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렉은 이를 관찰자의 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도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상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 단계입니다. 이때 그렉이 제안하는 1, 2, 3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최우선 과제 하나를 선정하고 여기에 약 2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 2개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유지보수 과제 3개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시스템이 양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렉은 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장 바깥층에는 소음과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일상적인 업무, SNS 알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팀 관리, 중요한 미팅 등이죠. 하지만 가장 중심에는 극도로 취약하면서도 불균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건강, 삶의 목적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의견 과잉입니다. 그렉은 이에 대한 흥미로운 예시를 들려줍니다. 그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팟캐스트나 SNS의 조언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견을 접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렉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1년에 한 번, 5일 정도만이라도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매년 팔로우 목록을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팔로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팔로우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기술과 인간관계의 균형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기술 발전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쉽게 만들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렉은 현대의 스마트폰을 3조 달러 규모의 군사급 방향감각 상실 기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계는 특정 기업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대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깊은 우정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 이상 남성들의 경우 그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의 폭발적 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이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대신 그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렉은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비행기는 비행 시간의 90%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자동 교정 시스템 덕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렉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과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멈추고 생각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센셜리즘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성공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이라는 여정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목적지가 아닌 끊임없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어떤 도전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렉은 흥미로운 예시로 남극 탐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850년대 두 팀이 거의 같은 날 남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영국 팀은 최대한의 노력이 최대한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매일 30에서 50마일을 이동했고, 노르웨이 팀은 날씨가 좋든 나쁘든 하루 15마일만을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팀이 20일이나 먼저 목적지에 도달했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 팀은 모두 귀환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불편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렉은 성장이란 늘 불편한 것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성장 과정에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렉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불렸지만 그는 자신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다이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이몬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항상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에센셜리즘의 완성이자 지속 가능한 성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렉 맥커운과 함께 성공과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에센셜리즘의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